산사태나 이런 게 또 일어날 수가 있으니 조심을 좀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올해가 병원연이잖아요, 그죠? 가뭄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지 말고 정리정돈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아당 연서보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는 네. 저희 하반기 네. 구근 예언을 좀 알아볼 텐데 네. 사실 상반기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말로는 뭐 주식이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고 했지만 네. 깊숙이 보면 사실 진짜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반기로 가면서 또 어떻게 될지 좀 너무 궁금한데 좀 어떻게 좀 보이시는지 궁금해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면이 겉으로 드러난 거는 참 잘 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속을 내면적으로 또 이렇게 깊숙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걸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예전에 드러나지 않은 뭐 제품이나 상품이나 가치가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드러나 있는 부분도 저는 보입니다. 그런 상품 가치가 또 다른 것이 드러나서 그게 또 포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상품도 드러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구근이라고 하면 네. 뭐 다양하잖아요. 사회, 경제, 또 네. 재난재해. 네. 그럼 첫 번째로 좀 궁금한 게 좀 재난재해. 사실 상반기에 불이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네네. 이제 하반기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시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 되면 홍수가 또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불의 기운은 그대로 가되 또 비가 또 쏟아지면 산사태나 이런 게 또 일어날 수가 있으니 그 방직을 이렇게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미리 조심을 좀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온다, 올해 엄청 많이 올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하는데 좀 그쪽은 어떻게 보이세요? 지형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남쪽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불 쪽으로 좀 조심을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제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쪽은 비가 오는 쪽, 지형이 이렇게 다 같은 지형이라도 수원이라고 해도 여기는 비가 오는데 저기는 해가 맑은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지형이 낮은 쪽일수록 비의 기온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 산사태가 내려오니 그거는 좀 미리 예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뭄이 오는 데도 있고 여하튼 간에 대형 산불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그렇죠. 조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가뭄 얘기 해주셨는데 네네. 가뭄이라고 하면 사실 비도 안 오고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잠깐 내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올해가 병원연이잖아요. 그죠? 가뭄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불의 기운이 강하게 그럼요. 마른다. 그렇죠. 아, 농사나 이제 농부님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농사에서. 많이 오는 데는 또 많이 오겠지만 그렇지. 그렇지 않은 데는 네. 가뭄이 심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거 지형에 따라 이제 다르니까 그거는 조심 좀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반대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 네. 궁금해요. 사실 코스피가 거의 8천 가까이 찍었다가 최근에 조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네. 주식, 경제 쪽은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경제적으로요? 돈에 대해서 저는 그닥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동요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왜 젊은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돈이 한 푼, 두 푼 이게 유튜브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찍고 있잖아요. 뭐 50만 원만 있으면 몇 년 뒤에 아파트를 사고 뭐를 사고 막 100만 원만 있으면 몇 년 뒤에 뭐를 사고 그거에 현혹돼서 사람들이 다들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한다는데 그거에 저는 안 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움직여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거는 아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동요를 돼서 자꾸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 놀면서 빚을 내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1억을 대출을 내서 5천만 원 까먹고 이 돈을 메꾸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런 거는 조금 자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주변 말이나 네. 아니면 매스컴 보고 네. 그냥 무리한 투자나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걸 조심해라고. 네, 저는 그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뭐 사람들이 많이 질문도 하고 여기 와서 상담도 한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촬영 전에 선생님께서 또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 보이는 게 보인다. 네네. 그거는 좀 어떻게 사람들이 뭔가에 이렇게 지금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해요. 병원에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뭔가를 해야지만 된다고 들어와요. 이것도 해봐야지만 될 것 같고 저것도 해봐야지만 뭔가를 하면 다 될 것 같은 거야. 느낌상 사람들이. 근데 했는데 안 되는 거죠. 힘든다는 거죠. 집 같은 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제 그 부동산 이게 다 바뀌었잖아요. 정책, 그쵸? 그럼 그래갖고 예전에 사놓은 집을 다 대출을 내서 이걸 했는데 그 집들이 다 놀고 있는 집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사실 뭐 겉으로는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막상 시도하면 다 안 되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든 분들이 많아지는 거네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쵸. 무언가의 대책. 그쵸. 그건 누가 해야 되겠어요. 대책을. 이제 나라님들이 또 해주셔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본다면 나 빨리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너무 다들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에서 1에서 10가지가 있다면 지금 잡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가지를 다 잡기는 다 어렵겠죠. 그죠? 근데 한 6가지만이라도 잡아줬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피디님? 안 그런가요? 10가지는 다 못 잡더라도 6가지라도 좀 잡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안정되게 가정에도 안정되게 좀 돌아가지 않을까요? 힘든다는 사람만 너무 많아 지금. 그런 데다가 다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안정화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네.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선생님께서 올해 잘 보내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지 말고 하나하나 정리정돈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주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을 꾸준하게 네. 잘하면 좋은 성과는 분명히 있을 네. 것이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